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북미사일 유엔 결의 남북 합의 다 깨도 한미는 정치 계산뿐이다. 중앙일보는 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 청와대 북한 무기 실체 밝혀라. 동아일보는 북의 교활한 단거리 도발 한미 공동의 위협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북 도발 3일 지나도 뭔지 모른다는 군 안보 큰일 났다. 문화일보는 한반도의 총성 사라졌다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라는 사설 제목으로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도발인지 통상 군사 연습인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미국의 ICM 발사는 통상적 군사 연습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되는 유엔 안보리 결정의 이 구조와 그 유엔 결정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발사체를 발사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 북미 간의 협상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미 무역 전쟁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미중 무역 협상 좌초 위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글로벌 패권 다툼 미중 무역 전쟁 단기적 충격 최소와 장기적 수출 지역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박은 세계화를 넘어 제국주의 전쟁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출 1위 지역이 동남아이고 다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성큼 다가온 미래차 시대 규제 풀어 고용 참사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 비정규직 천만 시대, 실업 시대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긴 하지만 규제를 푼다고 고용 참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장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미 포용 정책 질주케 한 규제 개혁과 감세 우리도 해보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분기 뒷걸음 한국보다 12배 큰 규모에도 깜짝 성장, 임금 오르고 실업률 50년 내에 최저다 라고 하면서 미국을 본보가다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노동 생산성도 신기록이고 기업에 좋은 게 미국에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활력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제이노믹스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용기 보여달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탈원전 등을 고집하고 있다. 3년 차에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 성장을 견인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일시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과 감세를 주장하기 전에 미국 경제 성장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의 이 금융자본주의, 미국의 제국주의, 미국의 패권적 무역정책 이런 여러 가지 힘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미국 내 경제정책보다는 이 미중 무역전쟁 등 대무역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논리에 근거한다면 한국이 미국처럼 대무역 패권을 행사해야만 미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미국처럼 달러를 풀어서 버블화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건 한국의 한국의 조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장시간 노동, 임금 억제를 통한 기존의 성장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국회 끝발이 기업주를 세우는 나라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여간 서비스 시장 특수, 행정과 법령 복잡 전문화되고 있고 기업 활동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 제약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캐나다처럼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법령이 복잡해진 이유는 자본주의 생산에 있어서 경영과 착취구조, 유통과 소비에서 수탈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착취, 수탈, 탈세, 환경 파괴, 불평등, 빈곤,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본의 대관 서비스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상경신문은 개점휴업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맡길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회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하는 방안이 국회 상황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익위원회 사퇴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될 일이지 구간설정이니 직업정비를 차등이니 하면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문제인 것이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교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5세 자녀까지 선도에 내세운 정교조 교원단체 맞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3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며 반인륜으로 비치는 행태까지 장행하고 있다. 정교조 선생님이 아마 자녀에게 이런 어떤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아주 지엽적인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 정교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정교조 법외노조가 된 원인이 뭔가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정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행위가 아이로 조약과 헌법의 자주적 단결권 짓밟은 국가의 폭력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초점입니다. 그것이 먼저 얘기돼야 합니다. 자영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자영업 세 곳 중 한 곳 휴폐업 생각, 서민경제 무너지는 소리라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그런 최상위 국가이죠. 특히 장시간 노동의 일자리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실업 상태에 내몰리고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반면에 또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리허가 비정규직 확산으로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을 역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은 자영업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EU가 받은 권고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전 유지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분석한 내용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왜 반전 반핵 시민환경단체가 권고한 탈핵은 무시하고 원전 마피아들의 권고만 들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네요. 경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7개월 만에 최고점 찍은 환율, 경제불안 확산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환율 불안 계속되면 경제 근간 흔들려 반기업 반시장 정책 접어야 불안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제2금융권과 지방경제 신험 진짜 위기 전조 아닌가 라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역시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 원인이야말로 친기업, 친시장 경제 정책의 결과 아닌가요? 산업 정책을 포기하고 금융자본주의, 금융화, 유동화, 자본의 먹튀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달러 제국주의가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방경제나 제2금융권 문제는 재벌 위주 경제성장 정책, 금융의 공공성이 파괴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